안녕하세요, 박프로예요. 오늘 영상은 초보분들에게 엄청나게 매우 중요한 영상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초보를 떠나서 주식을 어설프게 1년차, 2년차, 3년차 대충 겉핥기식으로 배우신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거시경제, 그러니까 쉽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장 경제를 파악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된다. 그 전체적인 부분 엄청나게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에 언급되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주셔야 되고, 매일은 못 보더라도, 매일 보지는 못하더라도 한 2, 3일에 한 번씩은 꾸준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잘 버시는 분들, 전문적인 트레이더 분들은 이런 지표들은 매일같이 검토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사람들도 어렵게 투자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CPI. 이런 거 발표는 어느 나라든 다 하는데 천조국 미국이 중요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도 하고 미국의 기준금리와 관련이 높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간단하게 인플레이션 관련, 물가 상승. 최근의 흐름이 어떤가요? 시장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지수가 하락도 하고 한국도 금리, 대출금리가 올라가죠. 간단하게 이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금리 자체는 부동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금리가 상승을 하면 쉽게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요.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겠죠. 왜냐? 이자를 많이 주면서까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필요가 없다. 이자가 싸야 부동산을 살 때 많은 돈을 빌려서 적은 이자를 내는데 이자가 높아진다는 거는 돈을 적게 빌리든 많이 빌리든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아셨죠? 이 지표의 발표는 매월 해요. 매월 10일에서 14일 정도. 그리고 이런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그냥 휴대폰, 모바일로 해서 네이버에다가 investing.com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 사이트가 나와요. 이 사이트, 이거 그냥 어플이든 다운 받으셔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도 해요. 이것도 CPI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준금리와 관련이 매우 깊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옷을 사고 밥을 이런저런 식자재를 사고 그런 것들을 뜻하고, 생산자 물가는 그냥 기업이나 공장이나 생산하는 사람들의 물가지수로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쉽게 소비자한테 정가, 올라간 물가만큼 정가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소비자 물가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매월 9일에서 15일 정도 둘 다 월마다 발표를 한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의 FOMC 회의, 연방준비제도라고도 하고 줄여서 연준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대장이 누구죠? 파월이에요. 파월. 여러분들 경제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주가지수 나스닥이 폭락을 했다. 매파적인 발언은 안 좋은 거예요. 강한 발언. 비둘기적 발언은 뭔가 온화한 느낌. 매보다 비둘기가 약하잖아요. 뭔가 약한 발언. 그러니까 비둘기적 발언은 좋은 거고 매파적 발언은 최악.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뭔가 매파적인 발언을 강하게 하면 나스닥이 폭락을 했다. 그럼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도 하락을 한다. 대충 연 8회에 이제 회의를 개최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니 많이, 앞으로의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 우리 기준금리 인상을 하자. 그러면 나스닥이 폭락을 하는 거고, 다음날 아침에 코스닥, 코스피도 폭락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자재. 원자재라는 거는 그냥 자재예요. 간단하게 자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보통 금과 은, 구리, 석유. 석유는 오일이라고도 하고 원유라고도 하죠.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도시가스 난방비, 그 가스를 뜻해요.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이유라든가 그런 것들 참고사항인데, 금은 보통 시장의 전쟁 등 발생하게 되면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이 망하면 우리나라 세종대왕 아니면 신사임당 5만원권짜리를 들고 미국에 가서 달러로 바꿔주세요. 빰 따고 맞죠? 왜냐면 한국이 망했는데 신사임당이 뭐가 필요해요? 똥 닦을 때도 못 씁니다. 까칠까칠해서. 하지만 금이라는 이 원자재는 어느 나라를 가서도 그 나라의 화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금은 어디서도 통용이 돼요. 그리고 은도 마찬가지예요. 은도 금과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인다. 시장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뭔가 리스크, 시장에 악재가 발생한 거고 어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인식. 그래서 금값이 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구리는 이제 전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원자재로 사용되잖아요. 여러 가지 뭐 부품이든 뭐든 만들 때, 즉 산업재인데 세계적인 공급. 그러니까 구리 공급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떨어지면 당연히 구리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앞으로의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때도 보통 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또 하락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유, 유가, 오일 또는 석유라고도 말하는 이 오일, 얘네는 급등이나 급락은 매우 안 좋아요. 쉽게 유가가 올라가면, 석유 가격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휘발유 가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좋죠. 화물차 운전이 앞으로의 경제가 어떤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이거는 공급적으로 산유국에서 우리가 공급을 좀 줄여야겠다. 수요는 똑같은데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 유가가 뛸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유가가 튀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중동 전쟁이 발생했잖아요. 산유국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전쟁 리스크 등으로도 유가, 오일이 급등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콩, 밀, 옥수수, 설탕, 커피 등 이런 거를 식량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식량 가격, 이제 얘네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식량 이런 걸 많이 공급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이 오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엮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올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콩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콩이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커피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스타벅스 커피값 올라가겠죠. 지금 여러분들 밥상 가격 올라간 이유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엘니뇨 현상 이런 거 기상 온난화, 지구 온난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재배가 돼야 될 식자재 이런 것들이 재배가 제대로 안 돼서 공급이 딸리면 계속 쓰고 있던 건데 그럼 당연히 그 가격이 올라가고 그거는 물가 인상.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 이런 것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공급에 관련해서 급등 급락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강철, 철강성 뭐 이런 것도 공급적인 부분이 크죠. 그리고 이런 것들 지표는요, 트레이딩 이 사이트, 이거는 제가 따로 링크를 올려드릴 거고, 여기에 상품 클릭해서 원유는 유가 오일이에요. 이런 걸 올리게 되면 여기, 하루치 흐름 1년, 5년, 10년, 25년까지 클릭하면 이렇게 장기간 2000년도부터 2023년 최근까지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왜 올라가고 있다? 중동 전쟁 때문에 그래요. 중동 전쟁. 이걸로 인해서 한국의 회사들,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그 다음에 가스 관련해서도 GSE 중앙에너비스라든가 그리고 뭐 대성에너지,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참고해 주시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연가스도 있고, 그 다음에 콩. 이거는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매일같이 흐름을 보면서 주식시장에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하루, 한 달, 1년, 2년, 10년 누적되면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금리. 이거 미국이 중요해요. 미국의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은 결국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고, 그러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미국은 10년물 채권금리가 중요해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면은 간단하게 나스닥이 폭락을 해요. 쉽게. 그러면 다음날 코스닥도 폭락을 해요.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 이유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나스닥 또는 코스닥처럼 중소형주, 작은 회사들, 즉 고가, 회사에 돈이 많지 않아요. 현금이 많지 않은 이 작은 회사들은 간단하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영업을 해요. 대출을 받아서 이런저런 연구개발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팔아서 수익 챙기는 부분인데, 대출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 안 좋다는 거죠. 대출이자가 싼 게 좋은 거잖아요. 기껏 돈 많이 빌려서 영업하는데 대출이자 많이 나가면 수익성이 악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율이에요. 환율은 간단하게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이에요.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 말 그대로 달러를 이제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꾸는 데의 교환 비율입니다. 환율이 상승했다는 의미는 교환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1달러 바꾸는데 1,000원이면 되었는데 환율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는 교환 비율이 상승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000원 주던 걸 1,100원, 100원을 더 줘야 1달러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이고, 주식시장에서는 간단하게 환율 상승은 안 좋아요. 환율 상승하면 주가는 빠져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빠져요. 채권금리와 환율, 이것들은 주가와 반비례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면 계속 보세요. 이 내용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코스피 또는 코스닥과 같은 전체적인 지수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보통 매매할 때 자기 종목, 내 종목에 내가 물렸네, 이 정도만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시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매매를 한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 깡통 차요. 쪽박 차신다는 부분이고, 이 내용을 보세요. 지수라는 거는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이 흐름 전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의 평균치 흐름을 뜻해요. 지수가 안 좋은 날은 전체적으로 종목이 하락을 하고요. 테마 또는 이슈 따라서 상승하는 종목 제외, 얘네 제외 모든 종목들이 지수 따라서 급락 또는 폭락, 아니면 약 보합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요. 예컨대 코스닥이 마이너스 1% 하락을 하면은 일반적인 종목들은 최하 마이너스 2%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5% 이상도 빠지게 됩니다. 내 종목이 왜 하락하는지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되겠죠. 반대로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일반적인 종목들도 지수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되고,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하락하게 되는 이유를 찾아야 하고요.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소멸될 때까지는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여유롭게 투자를 멈추고 기다리면서 관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반등 지점, 지수가 이제 반등 지점까지 많이 밀렸어요. 반등하는 지점까지 떨어진 상황이면 거기에서 이제 많이 떨어진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지수 상승과 함께 그 종목도 상승을 하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을 여유롭게 챙기면 된다. 근데 항상 이걸 엇박자 타죠. 지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다가 지수의 최고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해요. 뭐 전쟁 리스크가 터질 수도 있고요, 지금과 같이. 그러면 종목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물렸는지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지수 흐름을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냥 물렸구나, 버텨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고,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 결국은 비중만 커지고 마이너스 손실폭도 커져요. 물타기도 잘해야지 물타기인 거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여기서 샀어요. 고점에서 샀는데 물렸어요.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물타기를 여기서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비중이 여기보다 여기서 더 커졌는데 더 빠졌기 때문에 비중도 커지고 마이너스 폭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물타기를 한 게 아니라 반등 지점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물을 태우면 얘기가 달라지죠. 평단이 여기 엄청나게 낮아진 거잖아요. 여기서 물을 태웠으니까. 그럼 이 정도만 반등을 해도 수익을 챙겨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지수가 필요하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제표는 간단하게 그 기업의 체질이에요. 건강.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데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차질이 생기잖아요, 업무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재무제표라는 거는 기업의 건강 상태, 그 기업의 체질이에요. 재무가 안 좋다는 건 건강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런 기업이 일을 잘 할까요? 수익을 많이 내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 기업의 재무 이 정도는 봐야 된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릴 거고,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날 사서 물리게 되면 여러분들 보통 본전 올 때까지 안 팔고 버티잖아요. 그게 한 달, 6개월, 1년 다 그렇게 해서 물려요. 그러면 그렇게 물릴 것 같으면 그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그 기업의 체질, 건강 상태 정도는 알고 물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려 있다가 상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장 폐지되면. 이제 지금 2023년 10월이에요. 2024년 2월 정도가 되면 상폐 시즌이에요. 감사보고서가 3월부터 해서 안 나오잖아요. 뭔가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상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투자한 종목의 재무,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유동비율. 유동비율이라는 거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회전을 시키는 비율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건 무조건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당좌비율, 이건 그냥 간단하게 예금, 빼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인지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회전할 수 있는 현금이 비율이 높다는 거는 기업이 돈이 많다는 거고, 당좌비율, 예금도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높다는 거는 예금이 많다는 거고,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부채비율, 이건 그냥 부채비율이에요. 빚. 이건 낮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유상증자, 여러분들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런 거 맞아봤죠? 이거 유상증자 비율, 유상증자가 만약에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뜨게 되면 다음날 적게는 마이너스 15%, 많게는 마이너스 20%도 하락을 합니다. 이거 뜨는 이유가 뭐다?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부채는 낮을수록 좋다. 유보율, 이거는 높을수록 좋아요. 이자 보상 비율, 이건 기업이 대출받아서 이자 잘 내고 있냐예요. 이건 무조건 높을수록 좋고요. 자기 자본 비율, 이것도 말 그대로 유동 비율처럼 자기 자본이잖아요. 자본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당연히 높을수록 좋다. 이거를 이제 HTS라든가 여러분들 거기 모바일이든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재무 비율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유보율, 이자 보상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이 나오고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유보율이 166, 당좌 비율이 133, 부채 비율이 55. 딱 봐도 뭐예요? 유보율, 당좌 비율보다 부채 비율이 낮죠. 그럼 이건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부채 비율이 뭐 예를 들어 300이다. 와, 이거는 유동 비율, 당좌 비율보다 부채 비율이 워낙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따블이 높은 거잖아. 이건 위험한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빚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막 올라가고 대출이자 막 높아지고 이 기업에서 수익성이 악화되면 뭐 하겠어요? 돈 필요하잖아. 이자 갚아야 되니까. 기업 그 직원들 월급도 줘야 돼.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하는 게 뭐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최악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 이자 보상 비율은 이런 식으로 높을수록 1보다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도 높을수록 좋다. 이게 꾸준히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좋은 거고요. 이자 보상 비율도 안 잡히고 있다가 1 미만이었다가 이게 3이 되고 3.8, 3.8 유지가 되고 이게 높아지면 좋다는 거죠. 높을수록 좋은 게 해가 지날수록 높아진다는 거는 베리 나이스 굿이죠. 이해가 안 되시면 뭐라 그랬죠?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제 지수 한번 볼게요. 지금 띄워놓은 창이 보시게 되면 코스닥 종합 차트예요. 코스닥 종합 차트 보시게 되면 일봉, 이 짝대기 캔들, 이 하나가 일봉이라는 거는 하루짜리 흐름이에요. 최근에 9월부터 해서 보시면은 코스닥이 수직으로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물린 종목들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밑으로 이런 식으로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1%였던 종목이 마이너스 10%, 20% 금방 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칼날에서 여러분들이 고수가 아니잖아요. 주식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런 거예요. 떨어지던 게 갑자기 유턴해서 이렇게 횡보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판단.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사셨으면 지금 이 이틀 코스닥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딱 봐도 떨어지던 거 멈추고 단기적으로 올라갔죠. 이 이틀 동안에 5%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많이 떨어진 종목들 아무거나 사셨어도 여러분들 최하 5%에서 많게는 10% 이상 상승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지고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 아무 종목에다 사잖아요. 그냥 코스닥 따라서 계속 추락해요. 그럼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면 고점이고. 항상 이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전체적인 지수 여러분들이 보고 하셔야 되고,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쭉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개폭락을 했어요. 속된 말로 개폭락. 700, 800포인트에서 코스닥이 420포인트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거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세 상승장이 나왔어요. 코스닥이 급등을 하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코스닥이 하락장 폭락을 해요. 그 전쟁 리스크가 이제 잠잠해지고 어느 정도 이골이 나니까 또 코스닥이 반등을 하고 최근에 또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초보들이 이런 지수적인 흐름을 전혀 보지 않고 아무 데서나 냅다 그냥 주가가 막 튀니까 종목이 튀니까 달리니까 냅다 올라타기 때문에 내가 사면 고점 항상 물리고 항상 손절하고 내가 어디서 매매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잘 봅시다. 자, 보세요.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가 코스닥이 여긴데 내가 여기서 샀다. 딱 봐도 고점이죠. 엄청나게 올라왔죠. 딱 봐도 고점인데 내가 여기서 종목을 막 사고 팔고 하고 있네. 위험하다는 거죠. 반대로 올라갔다가 많이 이렇게 밀렸어. 그리고 여기서 내가 주식 종목을 보고 있다. 그럼 이건 바닥이잖아요. 단기 바닥. 그럼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는 사도 되죠. 지수의 중요성. 항상 지수는 봐가면서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환율. 환율 제가 항상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환율. 뭐라 그랬죠?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환율 올라가고 있어. 지수 어떻게 됐죠? 최근에? 떨어졌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지수는 떨어지죠. 반대로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환율이 폭락하잖아요. 그럼 지수는 위로 올라갑니다. 환율과 주가 지수는 반비례. 환율이 오르면 주가 지수는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 지수는 올라가요. 이 말은 환율이 하락해야 여러분들의 종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화콘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라인을 잡아서 드렸어요. 지금 현재가가 여기잖아요. 현재가 4,610원. 여기 캔들 여기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종목을 드렸다면 여기서는 지금 살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4,508원에 그어져 있고 4,753원에 그어져 있죠. 지금 현재가는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살 수 있는 흐름이 나오려면은 4,508원에 이렇게 닿거나 요 앞에 흐름처럼 닿거나 아니면 위로 해서 4,753원에 확실하게 이렇게 안착을 해준다거나. 선대로 보시라는 의미는 선에 왔을 때, 선에 이렇게 왔을 때 사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샀는데 이렇게 이탈을 해. 종가로 이렇게 이탈을 해요. 그날의 마감 종가 금액에 이탈을 했어.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근데 올려놓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흘러내려간다. 이건 바로 버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 다음 금액까지도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샀는데 다음날 다시 이렇게 올려놓고 위로 가준다. 그러면 수익권이잖아요. 홀딩이죠. 어디까지? 4,753원에 여기까지 가는지.
주가는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 앞에도 보세요.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 꼬리 달린 거는 이거 제가 이거라 말씀드렸죠. 쭉 올라갔다 밀린 거예요. 이날 흐름을 보면요. 여기 고가 플러스 2.69 3% 가까이 올라갔다 종가는 본전까지요. 3% 수익 줬다 밀린 거예요. 쉽게 1000만원 사서 30만원 수익 났던 게 본전 났다는 거예요. 이날 요 캔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날 고점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날 3% 수익 줬다 본전 났네. 근데 누군가는 2%, 1%, 뭐 10만원, 20만원, 1000만원 박아서 수익을 내고 팔아버렸다. 예를 들어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이게 왜 수익이 더 높아졌어요. 30만원 먹을 거 60만원, 70만원 먹은 거죠 지금. 이런 거에 스윙이라 그래요. 들고 가는 거. 내 평단이 여기잖아요. 쉽게 요 시작점에 샀다고 가정을 해요. 여기서 지금 평단보다 높잖아요. 평단이 깨진 적이 없어요. 수익을 줬다가 밑에까지 내려온 적은 있지만 평단이 깨진 적이 없다. 그럼 목표가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고 여기에 뚫고 이제 5030원대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5200원대 가는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막 오르락 하면서 움직인다. 내 평단이 아래고 주가, 종가 내 평단 위에서 수익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목표가까지 가는지 보는 거고요. 내 평단을 위협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내 평단까지 온다. 그러면 그 전에 입절을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일봉상의 흐름이고 이거를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느낌이 올 거예요. 신화콘택을 5분봉이라는 거는 이 짝대기, 이 캔들 하나가 5분 동안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5분봉. 그럼 보세요, 여기. 시작과 동시에 올라가는 듯 보였다가 밑으로 쭉 빼죠. 근데 다시 이런 식으로 또 올려요. 이렇게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짝대기 캔들은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하루짜리 흐름으로 봤을 때 종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화콘택은 장중에 보세요. 이렇게도 내려갔었어요. 이렇게도 내려갔었던 게 종가는 아래꼬리 보이죠? 내려갔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장중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 판 사람은 장 끝나고 보니까 올라온 이게 웬거 수익을 이렇게 챙길 수 있었는데 나는 밑에서 털렸구나. 그래서 차트 공부가 필요한 거고 많이 봐주셔야 돼요. 차트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좋은 종목을 드리고 선을 그어 드리고 해도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받아먹을 수 있다는 거고 센스 있게 안 털릴 수 있는 거고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제가 무슨 수로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하겠어요. 단 이 라인을 잡아드리고 종가 기준 이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위로 잘 가고 우상향을 한다면 이건 목표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죠. 한 번에 가느냐 한 큐에 가느냐 이렇게 아니면 이 여러 개의 캔들 며칠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느냐 이 차이죠. 반대로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내 평단이 중요한 거고.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상이니까요. 이건 반드시 잘 봐주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셔도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는 알고 하자. 지표들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알고 하셔야 돼요. 와 이거 보면서 야 이런 것까지 보고 전문가들은 하는구나. 난 그동안 뭘 했나. 그러면 왜 수익이 안 나고 왜 물리고 왜 손절하고 왜 깡통 찾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